자,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뉴라고 하는 이제 상태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뉴라는 상태는 얘는 이제 그 운영 체제가 프로그램을 프로세스화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메모리에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커널 안에다가 이 프로세스를 관리해 주는 어떤 자료 구조 같은 것들을 생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눅스 같은 경우에 태스크 스트럭처라는 그런 프로세스마다 필요한 이 자료 구조가 있는데, 이런 자료 구조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무슨 파일이라든지 메모리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초기화를 해서 CPU만 주면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바로 그 전 단계를 가리켜서 우리가 뉴라고 하는 스테이트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그 정리가 돼서, 그러니까 더블 클릭해서 이 프로세스가 메모리에도 올라왔고 커널에 필요한 자료 구조가 다 생성이 됐고, 이제 CPU만 주면은 바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레디 상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디 상태는 CPU만 주면은 바로 수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로 러닝을 시키면 좋겠는데 왜 레디 상태가 이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메모리에 지금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서로 CPU를 사용해서 수행을 하려고 굉장히 경쟁을 하는 관계예요. 그러면은 CPU만 주면 바로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으면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러닝 상태로 하게 되면은 그 프로세스는 실제 CPU를 할당받아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CPU가 없기 때문에 대기하는 거.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레디 상태라고 이제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프로세스가 이제 여러 개가 매달려 있는 거야. CPU만 주면은 바로 수행이 될 수 있는 애들. 그리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을 우리가 CPU 스케줄러가 스케줄링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러닝 상태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선택이 돼서 실제 CPU를 갖다 이용을 해서 뭔가 이제 작업을 하는 이 상황을 러닝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CPU가 하나 더 있으면은 러닝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는 하나가 더 있겠죠. CPU마다 하나씩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이제 러닝 상태에 있으면은 얘는 CPU를 갖다 이용해서 계속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CPU가 이게 무한한 자원이고 이 프로세스를 위해서 그냥 데디케이트 시키면은, 그러니까 얘를 전용으로 해서 이제 실행만 해주면 좋겠지만 여기 나머지 프로세스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 CPU를 쓰고 싶어서. 그럼 얘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CPU를 반납을 하고 다시 레디 상태로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CPU가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운영 체제가 일정한 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이 프로세스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만료가 되면은, 타임 퀀텀이라는 게 다 소모가 되면은 이 프로세스를 레디 상태로 이제 보내주는 작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다시 러닝 상태로 보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선택이 돼서 기존에 동작되는 프로세스하고 서로 이렇게 CPU를 교환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얘기를 해요. 컨텍스트 스위칭. 컨텍스트 스위칭을 해서 CPU를 사용을 하는 애가 자기가 사용했던 CPU 자원을 반납하고 되돌아가고, 선택된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러닝 상태에 있던 프로세스가 러닝 상태에 있다가 타임 퀀텀을 만료하기 전에 얘가
파일을 갖다 리드한다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소켓에서 이제 어떤 패킷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든지 이런 작업을 갖다 수행을 하게 되는 경우는 CPU를 더 줘도 얘가 이제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너는 CPU가 필요가 없으니까 웨이팅 상태로 가라고 한 다음에 웨이팅 큐에다가 이 프로세스를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웨이팅 큐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스는 언제까지 웨이팅 큐에서 기다리냐면은 본인이 그 요청을 한 그런 그 블러킹 상태, 만약에 파일을 갖다 읽어달라고 요구했는데 파일을 갖다 읽어서 실제 데이터가 준비가 돼서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은 얘는 CPU를 주면 바로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웨이팅 상태에서 레디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프로세스는 소켓을 통해서 패킷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트워크 카드로부터 외부에서 이제 패킷이 들어와서 그럼 얘는 이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 가지고 레디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레디 상태에 들어왔으면 또 일정한 시간이 있다가 그 러닝 상태가 되는 거고 러닝 상태에서 이제 구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프로그램이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이제 종료를 해요. 그럼 이제 엑싯을 통해서 터미네이티드 상태로 스테이트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 5개의 상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프로세스들이 뉴라는 상태에서 레디를 거쳐서 러닝 상태였다가 다시 레디 상태로 가고 또 러닝 상태였다가 IO를 하게 되면은 웨이팅 큐로 가고 그리고 웨이팅 큐에 대기하고 있던 프로세스는 IO 이벤트가 자기가 필요한 IO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레디 상태로 가고 다시 또 러닝 상태로 가고 이런 것이 이제 무한 반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이 그 상태 다이어그램의 동작 방식 요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친구 있니? 자유롭게 질문해봐. 잘 이해가 돼? 예, 교수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았어. 그럼 넘어갈게. 자,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이거 인터넷에 있는 자료인데 내가 어디서 이걸 갖다 가져왔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 URL 주소는 내가 표기는 못했고 자,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프로세스가 3개 있는 거야. 처음에 다 레디 상태로 있어. 레디 상태. 레디 상태로 있고 여기 이제 레디 큐가 있단 말이야. 레디 큐. 레디 큐가 있는 상황에 첫 번째 게 이제 제일 먼저 도착이 돼 있고 두 번째 게 그 다음에 도착이 돼 있고 세 번째 게 이제 그 다음에 도착이 돼 있어. 레디 큐에. 얘네들이 다 CPU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야. 요거는 런 큐에 이제 해당이 되겠지. 자, 지금 런 큐가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이 3개의 프로세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P4Q라고 한번 해보자고. P4Q. 그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해서 먼저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가는 큐라고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들어온 요 프로세스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지. 자, 그러면은 요런 상태가 될 거라고. 자, 러닝 상태로 요 프로세스가 이제 동작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를 하냐면은 CPU를 이용해서 CPU가 요걸 갖다 이제 패치하고 디코딩하고 이제 엑스큐션을 하는 거야.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제 증가를 해서 그 다음 걸 가리켜. 그래서 A 플러스 1을 B에다가 지금 집어넣는 연산을 했어.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클럭이 뛰어서 PC 값을 하나 더 증가시키고 또 얘를 갖다 패치하고 디코딩하고 이제 익스큐션을 했는데 이렇게 3번 정도 수행을 했더니 타임 퀀텀이 만료를 한 거야. 그래서 운영체제가 얘를 갖다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여기는 3번 정도 수행을 하면은 타임 퀀텀이 만료가 되는 시스템인 거지.
그래서 3번 정도 이렇게 수행을 했더니 타임 컨텀이 만료가 되면은 얘는 더 이상 수행을 못하고 양보를 하는 거지, 운영체제에 의해서.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리고 얘는 이제 러닝 상태였던 거야. 러닝 상태. CPU를 이용해서 이제 동작이 되니까. 그럼 나머지 2개 레디 상태에 있는 이 프로세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 프로세스가 이제 러닝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P4기 때문에 여기 연두색 이 프로세스가 이제 오게 될 거라고. 자, 그래서 얘도 열심히 이제 작업을 수행을 하는 거야. 러닝 상태로 바뀌었고 얘는 레디 상태, 레디 상태야. 자, 이 상황에서 얘는 제일 처음에 PC 값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수행을 하는 거라고. 두 번째 이제 리드어 파일을 수행을 하는 거야. 근데 리드어 파일은 뭐냐면은 디스크에 가서 어떤 블록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여기서 기다릴 수가 없어. 여기서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요거 하나 처리하는 데는 지금 우리 CPU 가지고 나노세컨드면은 요거 하나 처리를 할 수 있거든. 근데 이 파일 하나 가지고 오는 거는 수십만 클럭이 필요해. 그러니까 수 밀리세컨드가 이제 걸린단 말이야. 여기서 그냥 있으면은 CPU를 낭비하는 거라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웨이팅 큐로 보내주는 거라고. 그럼 얘는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요 그 그린 프로세스는. 자, 그래서 상황이 얘가 이제 웨이팅 큐에 들어와 있는 거고, 얘는 블럭 상태로 이제 빠졌어. CPU를 줘도 더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얘는 웨이팅 큐에 있는 거고 블럭 상태야. 자, 그리고 아까 그 이전에 있었던 이 파란색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러닝 상태가 되네. 러닝 상태. 그리고 얘도 이제 PC에다가 이 주소를 넣어서 A는 1을, B는 A 플러스 1, C는 B 플러스 1을 수행을 했더니 타임 퀀텀이 만료가 됐어. 그럼 얘는 다시 이 레디 큐로 들어오겠지.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이 주황색이 러닝 상태가 돼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할 거라고. 근데 얘는 시작하자마자 리더 파일이야. 디스크에서 파일을 갖다 읽어와야 돼. 얘도 CPU 주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얘를 갖다가 이쪽 큐에다가 집어넣었어. 웨이팅 큐에다가. 그리고 이 파란색이 러닝 큐로 이제 오면 되겠지. 자, 그래서 블럭 상태로 됐고 얘는 러닝 상태로 됐고, 그래서 얘는 그 다음에 요걸 갖다 이제 수행을 하는 거고, 얘가 요거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 연두색이 지금 그린 프로세스가 IO가 이제 종료가 된 거야. 아까 파일 읽어달라고 했는데 디스크가 그 파일을 읽어서 그 커널로 가지고 온 거야, 그 데이터를.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 프로세스 메모리에다가 복사를 해준 상황이야 지금. 그럼 얘는 CPU만 주면 바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레디 상태로 이제 가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얘는 레디 상태가 됐어. 그리고 얘는 그 다음 거를 수행을 했더니 타임 퀀텀이 만료가 돼서 레디 큐로 이제 가야 되는 거고, 얘는 여전히 블럭 상태고. 자, 그렇게 돼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블럭 상태에 있었던 애가 레디 상태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러닝 상태로 가서 이 나머지 작업을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그 스테이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레디 상태에서 블럭 상태는 웨이팅 상태하고 똑같은 거고, 그리고 러닝 상태, 이 상황에서 이제 계속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리드어 파일을 만났을 때 이때는 얘가 IO 요청을 들어가기 때문에 CPU를 줘도 더 수행을 못한다. 그럼 얘는 웨이팅 큐에 들어가서 대기를 해야 된다. 그 웨이팅 큐에 있던 애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가 요청한 파일이 읽혀져서 들어오게 되면은 레디 큐로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이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다이어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지금 큐를 갖다가 이제 움직이면서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는지 이걸 여러분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여기 혹시
뭐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니? 네, 교수님 혹시 4-8에서 응? 그, 4-8? 네, 4-8이 네 요, 번째 그리고, 어, 네, 거기서, 응, 그 주황 색깔은 응, 바로 그 레디 상태로 갔는데, 이 응. 그린 색깔은 왜 그 블럭으로 가는지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 이 잠깐만. 여기에서 어떤 거? 그 주황 색깔은 이제, 어, ABC 다 완료하고, 응, 이제 타임아웃 돼서 레디로 갔는데, 응. 그린 색깔은 왜 아니, 그 타임아웃이 안 되고, 왜 바로 블럭 상태로 가는 건가요? 아, 지금 봐봐. 이 네, 조금 전에 이 그린 상태는 리더 파일을 수행을 했잖아. 얘는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수행을 해서 이제 일로 들어온 거고, 지금 이 주황색은 아직 실행을 안 한 거야. 얘는 여기까지만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걸 수행을 하려고 가리키고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음, PC 값이 그 다음에 수행을 할 걸 지금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 것 뿐이야. 그래서 얘는 러닝 상태일 때 이 리더 파일이 실제 수행이 돼서 이 웨이팅 큐로 들어간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네,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이제 러닝을 하고 있잖아. 그 주황색이. 그치? 네, 주황색이 러닝을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수행을 했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치? 네, 그 다음에 수행할 게 이제 이 부분인 거지. 그치? 네. 그래서 다음에 수행해야 될 주소가 PC 값에 들어가 있는데 여길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 여기를 갖다가. 여길 음, 가리키고 있는 거고 실제 수행을 한 건 아니야. 음, 그래서 여길 가리킨 상황에서 그 다음에 레디 상태로 이제 돼 있어가지고 다음번에 여길 수행을 하겠다라고 가리키는 거라고. 음.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네, 네. 근데, 어, 그리고 그 파랑에는 어, 리더 파일이 없는데 왜 다 음, 수행이 안 되고 어. 타임아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지. 네. 얘는 그 저기 CPU만 사용하는 인스트럭션이 있는 거야. 얘는 IO 인스트럭션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수행하고 끝나겠지. 아, 그렇지? 근데 그럼 얘는 이제, 네, 리더 파일이 있고 얘도 이제 리더 파일이 있잖아. 그렇지? 네. 얘네들은 IO를 하기 때문에 이 웨이팅 큐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럼 그 파랑 색깔 내가 그러면 제일 먼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끝나지. 제일 먼저? 여기 음, 8번에 가면은 얘는 이미 여기까지 해서 끝난 거야, 지금 여기. 여기까지 네. 해서 지금 한 번만 더 수행을 하면은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끝나게 되겠지. 그치? 아, 다른 네. 애들은 아직 여기서 멈춰 있는데. 그치? 네. 음. 뭐 더 질문 있니 혹시? 아니요, 어,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 네. 그 어, 다른 분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 누구 질문했니? 메시지로 남기셨어요. 메시지 한번 읽어줘 볼래? 네.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 중일 땐 OS가 TQ 체킹을 못할 것 같은데, 어. T, TQ 체크는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나요? 타임 퀀텀을 어떻게 체크하냐고? 그거 네. 물어보는 거지 지금. 타임 네. 퀀텀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 그러면 내가 그거를 타임 퀀텀을 좀 설명을 해줄게. 그거를 설명하려면은 어떻게 그 타임 퀀텀이 만료가 된지 그 운영 체제가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잖아, 그렇지?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아까 프로세스가 세 개 있으니까 여기 프로세스 세 개가 있다라고 해볼게. 자, 프로세스가 여기 세 개가 있고 지금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지금 A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이 CPU가 CPU가 이제 A라는 이 프로세스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CPU는 이제 뭐하고 연결이 돼 있냐면은 어, 인터럽트 핀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인터럽트 핀. 인터럽트 핀이 있고 이 인터럽트 핀은 뭐하고 연결이 돼 있냐면은 PIC라고 하는 게 연결이 돼 있어. 프로그래머블 인터럽트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하고 연결이 돼 있냐면은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하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드웨어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타이머라는 게 있어. 타이머. 이 타이머는 일정한 주기로 계속해서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키는 거야. 일정한 주기로 인터럽트를 갖다 이제 발생을 시킨단 말이지. 그래서 보통은 인터럽트를 갖다 이제 얼마마다 한번 발생을 시키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mS, 1mS마다 한 번씩 또는 뭐 10mS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켜. 이거는 이제 커널 만드는 사람이 세팅을 할 수 있다고. 레졸루션을 좀 높게 하려면은 그 밀리세컨드를 굉장히 짧게 하면 되고, 레졸루션을 좀 낮추려면은 10mS마다 이제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키는 이런 구조를 하는데, 자, 인터럽트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인터럽트 핀을 통해서 이제 인터럽트가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예를 들면 이제 10mS마다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은 CPU가, 그러니까 CPU를 여기다 한번 다시 그려볼게. CPU가 얘를 갖다 이제 수행을 하는 거야. 여기를 수행을 하고 있다가 패치하고 디코딩하고 패치하고 디코딩하고 익스큐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를 갖다 이제 체크를 한다고. 이게 계속 무한 루프 도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를 수행을 하다가 이제 인터럽트가 딱 발생이 되면 제어를 운영체제로 넘겨준다고. 운영체제에서 뭐가 있냐면은 인터럽트를 갖다 핸들링 해주는 부분이 구동이 되는 거야. 그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은. 근데 얘가 이제 타이머 인터럽트가 이제 발생이 되면은 타이머 인터럽트가 그 운영체제 시계를 갖다 이제 관리하는 거야. 그 시간이 짝짝짝짝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뭐를 해주냐면은 시간을 갖다 이제 조정을 하는 거야. 시간 조정. 시간을 갖다 이제 조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은 어카운팅을 해. 어카운팅은 뭐냐면은 현재 요 프로세스한테 지금 시간을 갖다가 그 시간을 얘가 이제 얼마를 썼는지를 갖다가 하나씩 증가시켜 준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A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처음에는 0이어서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이제 1로 인터럽트가 들어오면은, 얘가 러닝 상태에 있는 애가 수행을 하고 있을 때 얘가 처음에 0, 1 이렇게 해서 10번 정도 인터럽트를 받게 되면은, 얘가 타임 퀀텀이 10으로 이제 세팅이 돼 있으면은 쭉 증가해서 10이 되면은 얘는 타임 퀀텀이 만료가 됐구나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라고.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갖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러닝 상태에서 이제 레디 상태로 이제 보내는 거라고. 그러면서 얘를 갖다 다시 0으로 초기화를 해줘. 그래서 만약에 얘가 수행을 하는 거야. 얘가 이제 B. 아이고. 자, B가 이제 수행을 해. 그 B 같은 경우도 B는 예를 들어서 아까 3번만큼 수행을 하고 있었어서 3 정도 수행을 이미 한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타임 퀀텀이 또 이제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4 해가지고 이제 10이 돼. 10이 딱 돼. 그러면은 얘도 이제 타임 퀀텀이 이제 만료가 됐으니까 얘를 갖다 0으로 보내준다고. 그러면 얘도 이제 레디 상태가 이제 되겠지, 레디. 그러면 이제 이 C가 이제 수행이 될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니?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프로세스가 이제 수행이 되고 있을 때 계속해서 인터럽트가 일정한 시간마다 들어와 가지고 각 프로세스가 얼마나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야. 그림이 이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면은 A라고 하는 프로세스, B라고 하는 프로세스, C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운영체제에 얘네 자료 구조가 있단 말이야. 자료 구조가. 이 프로세스를 갖다 관리해주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뭘 표시를 하는 거냐면은 처음에 이제 다 0으로 이제 세팅이 돼 있어요. 0으로. 근데 이제 얘가 러닝 상태였단 말이에요. 러닝 상태였을 때
얘가 이제 수행을 갖다 이렇게 계속 수행을 하고 있어. 수행을 하고 있을 때 그때 CPU를 통해서 인터럽트, 타이머 인터럽트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수행하는 와중에 타이머 인터럽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값을 갖다가 계속 증가를 시켜주는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값이 10이 되면은 너 이제 더 이상 수행하면 안 돼. 해서 얘를 갖다가 레디 상태로 바꾸고 그 다음 애를 갖다 러닝 상태로 바꿔주는 거라고. 대신 얘는 다시 0으로 초기화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얘가 이제 또 러닝 상태가 되면은 열심히 얘를 갖다 수행을 할 때 그때 이제 CPU에 이제 인터럽트가 들어올 때마다 여기에는 값을 갖다 이제 증가를 시켜주고 그래서 뭐 이게 한 7 정도 됐어. 7 정도 됐는데 얘가 IO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제 러닝 상태가 되겠지. 얘가 러닝 상태 돼서 이건 막 수행을 하다가 얘도 이 값을 갖다 쭉 증가해서 뭐 한 8 정도 됐어. 얘도 이제 IO를 갖다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러닝 상태가 되면은 여기 아까 7 정도 남은 거부터 시작해서 8, 9, 10 세 번 정도 더 수행을 한 다음에 타임 퀀텀이 만료가 되면은 또 CPU를 갖다가 다른 애한테 또 넘겨주는 거지. 그러니까 각각 타임 퀀텀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CPU를 통해서 타이머 인터럽트가 들어올 때마다 이 타임 퀀텀 값을 갖다 점점 줄여주고 만료가 되면은 다시 0으로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가 러닝 상태 될 때 또 타임 퀀텀이 또 증가가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동작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그림을 좀 지저분하게 좀 써서 했더니 이게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네. 어떻게 이해가 되니?